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그냥 타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호등에 서 있을 때 섀도우를 한다든지 마운드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박민우 선수하고 종교 전쟁이 있었지만 맞아요. 제가 봐서는 저기 제재 들어가야 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네, 싸웠습니다. 아 그거는 너무 심하게 싸우던데. 야구를 못 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요. 제가 야구 인생을 33년 됐더라고요. 우와. 네. 33년. 야구를 어떻게 잊어요? 피트니스 네네. 하는 것도 야구와 관련된 걸로 지금. 처음에는 야구 아카데미를 하다가 이제 좀 리뉴얼을 해서 이제 전향을 한 거고 최근에 또 야구 레슨장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추진 중에 있고. 그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구 연습장이라든가 아니면 야구 뭐 스튜디오 네네네. 마련해서 다들 야구의 끈을 못 놓더라고. 한평생 한 게 야구고 직업병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한잔 하면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때가 있어요. 이게 젓가락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그냥 타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호등에 서 있을 때 뭐 섀도우를 한다든지. 골프에 미치는 사람들 갑자기 어디 가지 이러고 있어요. 이런 거. 맞아요. 야구 선수들이 진짜 그래요. 감을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로 화장실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 있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죠. 이렇게. 사업 얘기했는데 사업은 잘 됩니까? 네, 지금 잘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1주년이네요. 다음 달이면. 와. 요즘 들어서 행복하다는 생각합니까? 아니요, 사실 행복하다라는 생각보다 좀 아쉬운 게 저희 애기들이 이제 내년이면은 학교를 가는데 지금 저를 이제 아빠를 좀 많이 찾을 때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충족을 못 해준다라는 아쉬움이 사실 커요. 아이들이 이제 한 5살 넘어가면 알아봅니다. 이제 아빠가 뭐 하는지. 더 아쉽지 않습니까? 내가 마운드에 좀 있었으면. 이게 또 최강 야구로 또 이어지는데 애기들이 이제 아빠의 존재를 알아요. 제가 현역 때까지만 해도 애기들이 이제 너무 어려서 그렇죠. 야구장에 가도 의미가 없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야, 서동우. 귀여워.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뭐 하는 선수지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자랑하고 아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딱 내리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엄마들 이제 저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다음에 TV 출연 안 한다거나 이러면 대성통곡하겠는데. 실제로 이제 애기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보니까 현역 시절이 뭐 이런 거라든가 야구 제가 했을 나오잖아요. 때. 그러면 봐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구독을.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빠 나 뭐 2번 눌렀어? 뭐 7번 눌렀어? 그 말을 누가 합니까? 둘 다 해요. 그러다가 둘이 싸워요. 누구는 2번 눌렀는데 누구는 7번 눌렀대. 아니야 내가 더 눌렀어. 그러면 둘이 싸워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긴 하겠지만 아빠가 현역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니까요. 최강야구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사실 너무 이거는 너무 행복한 부분이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애기들이 이제 아빠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토요일마다 하루는 아들, 하루는 딸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둘이 있으니까 둘 다 업어달라고 하면 이 친구가 업어주고 이 친구가 업어주면 그렇지, 사실 리지가 좀 생기거든요. 업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데이트를 할 때 업어주면 착 감기더라고요. 예. 아들은 야구한다고 하면 시킬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정확히 한 달 전에 어디서 그 찍찍이 이거를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막 신나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놀아주는데 생경 관심 없다가 최강 야구가 나오고 아빠의 존재가 좀 더 커지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야구를 이제 막 집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요. 안 시키고 싶은데 왜 안 시키고 싶습니까? 사실 힘들어요. 너무 위험도 하고 야구라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계속해서 하겠다. 일단은 공놀이는 시켜야죠. 야구는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아빠로서는 있는데 야구 선수의 길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이에 대한 그 욕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 너무 잘 나가는 2세들이 많잖아요. 주니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딱 절반 정도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걸 아니. 지금 그러면 가장 많이 어울리는 타이거즈 뭐 멤버들이 있습니까? 멤버들이요? 지금은 제가 저 광주를 떠난 지 좀 꽤 한 5,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왕래하기가 좀 쉽지 않고 기아 선수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오면 제가 가요. 한 번씩. 챙겨요? 네네. 아. 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챙기고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더라도 누가 오고 그러면은 꼭 가서 챙기는 그런 분들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누구는 코치님이고 누구는 형이고 다 다르지만 이렇게 사람을 딱 만나면 후배들이 되게 반겨주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후배들한테도 잘해주는 걸로 유명하던데. 못해줄 이유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냥 다 친구 같고 그냥 동생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장난 잘 치는 잘 거는 친구가 누굽니까? 지금 윤혜진 코치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기분이 그러니까 해피 바이러스. 현역에 있을 때라든가 코치로 있을 때 팀이 예를 들어서 뭐 연패든 네네.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든 네. 아니면 선수 자체가 좀 약간 슬럼프가 보이든 네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북돋아 줬습니까? 그럴 시기가 잔잔하게 자주 와요.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좀 넘기는 연습을 저는 좀 했었고 그게 안 되는 선수들한테는 조금 어드바이스를 좀 했죠. 그럴 시기가 오면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주면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죠. 내가 루틴이 없다 보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루틴에 더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힘든 시기가 이제 지나간 거죠. 그 루틴 중에 하나가 혹시 뭐 마운드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뭐 아, 절 표시하고 뭐 그것도 루틴에 들어갑니까? 아니. 그거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박민우 선수하고 종교 전쟁이 네, 있었지만 맞아요. 개인적으로 박민우 선수하고 제가 그냥 논 거예요. 그 정도로 마운드를 파놨잖아요. 제가 봐서는 저기 제재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을 저도 봤는데 너무 많이 놨던데. 둘이 미쳤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한 손바닥만 했을 거야. 너무나 절실한 친구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고 싶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하나 딱 그랬죠. 근데 다음 이닝 때 보니까 민우의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아 왜 이래? 난 지금 네. 절실한데 네. 장난치지 마. 네. 이러면서 막. 거기다 이제 또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십자가를 좀 더 크게 2개를 그려놨더니 이제 박민우 선수의 마음은 이만해진 거예요. 만자가 여기에 저기에 이제 한 3개, 4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이루심 주심도 그냥 웃고 계셨어요. 쟤는 진짜 아유. 저러다 저는 절 짓는 줄 알았어요. 계속 크게 네, 가길래.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로 해놓으면 이제 물론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거 바운드 잘못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파이크로 이렇게 발로 그리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자체가 조금 변형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혹시 불규칙 바운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의도로 시작한 장난이 그렇죠. 아니었기 때문에. 아, 왜냐면 본인도 본인 수비 위치가 거긴데 네, 네. 하여튼 뭐 해프닝으로 많이 끝났고 또 다른 어떤 뭐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까? 자기 현역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네. 네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다 해주세요. 그냥. 본인이 해야 된다고 네, 했구나. 기다리지 말고 다 해주세요 그냥. 5월 5일 어린이날 네, 싸웠습니다. 그거는 너무 심하게 싸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한 5명, 6명한테 삥 둘러 있어요. 제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이 그렇게 뭐 뒤쪽으로 날아온다거나 네네. 몸쪽으로 날아오면 인상을 쓰고 노려보는 걸로 끝낼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에서 약간 근데 여지없이 딱 날라오니까 어린이날이든 뭐 어버이날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진심이니까 그 순간만큼은 너 나 보고 쐈잖아. 실제로 투수가 실투가 아니었습니까? 알죠, 사실. 100%의 마음은 아니지만 80% 이상은 알거든요, 타자들도. 그러니까 타자들 입장에서 빠졌는데 너 일부러 맞췄잖아 이렇게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경우도 사실 있고. 근데 대부분 그 맞으면 알아요. 맞아보면 알아요를 네네. 그 전에 누가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진짜로 나를 맞추려고 던진 건지 네네. 아니면 진짜 이게 손에서 빠져서 맞힌 건지 네네네. 그 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추려고 하는데 못 맞히는 그 볼도 있잖아요. 그 날라오는 얘기도 거. 했어요. 네. 못 맞춘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벤치 클리어링이 나오면 네. 솔직히 말하면 주위 둘러봅니까? 다 나왔나? 이러면 그쵸. 발걸음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시작은 했어. 네. 싸움이 벌어져야 돼, 이거는. 네. 근데 그 중간에 크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지. 빨리 누가 와서 제지가 돼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이런 게 있죠. 솔직히 그때 서운했다 안 서운했다. 빨리 나와서 날 좀 막아. 아니 근데 선수들이 빨리 나왔어요. 롯데 수비 선수들이 대처를 빨리 해줬기 때문에 크게 예, 크게 이제 확정이 제가 안 됐다. 크게 혼날 뻔했죠 진짜.
투수가 실투를 한다거나 그러면 제스처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 제스처가 없었습니까? 그쵸. 제가 일부러 도발을 했으니까. 제가 도발을 한 게 아니고 아. 줬기 때문에 저한테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당당한 거죠. 당연 그때는 네. 분명 내 판단 무조건 넌 나 맞추는 거였어. 네네네. 그리고 제스처도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제 만나요 선수들을. 매니저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이성민 선수하고 좀 사과하고 싶다 해가지고 뒤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다 합니다. 풀고 와야죠. 네네네. 같은 업계에 있고 같이 야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의 몸은 서로가 알아서 좀 서로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네, 맞아요. 좀 두려움 같은 게 없습니까? 공에 맞으면 어떻게 보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잠시 잠깐은 아픈 게 사실 없어요. 사실 아픈 거는 공포감이잖아요. 공이 그렇죠. 날라올 때 이때 사실 공포가 좀 있고 그렇죠. 딱 맞으면 사실은 크게 아프지 않아요. 되게 따갑게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어. 등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어, 네. 네. 손바닥 딱 때리면 아픈 그런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고맙게 여기고 나갔습니까? 저는 화가 났죠 사실. 아픈 부위는 아니었지만 너무 깊숙하게 그냥 아. 오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냥 그런 거에 화가 났던 거고. 아니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데 네네. 타석에 들어가면 약간 성격 변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조금 순한 것 네. 같은데 네. 조금 한없이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재미없다고 합니까? 그렇죠. 저는 재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최강야구에 나가면서 저희 메인 PD 장시현 PD님께서 네. 소동호 씨 말 좀 해요. 저는 야구를 할 때 되게 진지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 네. 까불까불하고 막 농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네.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정신이 나가. 그러니까 아. 야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계속 연발이 될 거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누르는 스타일. 그 PD가 했던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말하면 되는데 왜 말을 계속 제가 그러잖아요. 말하세요 그냥. 술 드시면 더 진지해지는 스타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바뀝니까? 사석에서는 좀 바뀌어요. 제가 술 먹으면 한없이 바닥 뚫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혹시 그런 스타일인가 싶어서 여기 와서 이제 인터뷰를 본인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기분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전설의 타이거즈에서 저 섭외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무한한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전설의 타이거즈라는 이 배너만 딱 봐도 좀 약간 뭉클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빨간색만 봐도. 전설의 타이거즈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 나 이 말은 꼭 해야지 라는 게 혹시 있었습니까? 기아 분들, 이제 팬분들한테 사실 저는 은퇴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감사하다는 인사 좀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은퇴를 했고 기아에서 코치도 했지만 팬분들한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아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하고 저를 좀 응원해 주셨던 분들한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미니 은퇴식인데 은퇴식이 없는 것도 많이들 여기 오신 분들이 서운해했거든요. 서운할 수 있죠. 선수 입장에서 보면 네.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선수의 레벨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문화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작건 크던 뭐 그런 소소한 이벤트, 은퇴식은 좀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버랩이 누구랑 되냐면 네. 이대영 전설하고 지금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 아, 이대영 전설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은퇴식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참 약간 서운해했었던 것 같고 아쉬워했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녹화를 끝나고 났었던가 LG가 우승을 했어.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제가 화면을 보는데 오지환 선수가 와서 이대영 맞아. 선수를 아, 챙기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대영 선수 거기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 그 제스처를 보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야, 저 사람 지금 속이 아니겠구나. 정말로 즐거워하고 싶은데 이리 끼지도 못하고 저리 끼지도 못하는 오지환 와서 나를 챙긴다고 하는데 야, 이걸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대영 전설을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본인도 그럴 것 같습니다. LG에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선수들 있잖아요. LG가 우승했을 때 박용택 선배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뭐 후배들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우승을 했으니까. 하지만 되게 아쉬움이 조금 많이 있지 않았을까. 프랜차이즈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거를 네, 그런 마음이 조금 한켠에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아를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크고 작고 그런 추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쳤는데 그냥 이게 잘 맞아가지고 홈런을 좀 때린 기억이 있고. 메이저리그 타이거즈에서 수석 코치로 타격 수석 코치. 타격 코치의 연봉도 있고 수석 코치의 연봉도 있나요?
돈만 따지는구나. 어쩌다 감독이 됐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셨어요. 동우가 어쩌다 감독이 됐다.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전화 진짜로 오셨어요. 그랬어요? 네, 네.